공룡 시대에는 외모가 너무나도 독특해서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동물들은 실제로 우리 세상에 존재했던 진짜 생물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기이한 선사시대 동물들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번) 케찰코아틀루스. 기린만큼 키가 크면서도 날 수 있는 동물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케찰코아틀루스입니다. 이 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비행동물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텍사스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동물의 날개 길이는 30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일부 소형 비행기보다도 더 넓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 동물은 일반적인 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이 길고 부리도 깁니다. 그리고 이빨이 없습니다. 몸은 날씬하고 가벼우며 날개는 박쥐처럼 생겼습니다. 깃털이 아니라 얇은 피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을 보면 마치 기린과 새, 그리고 용이 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데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동물은 땅에서도 잘 걷는다고 합니다. 일반 도마뱀처럼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다리가 곧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걸을 때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을 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먹이를 찾아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해보세요. 기린만큼이나 키가 큰 동물이 갑자기 눈앞에서 날아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도 케찰코아틀루스의 완전한 골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무게나 사냥 방식 같은 것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생물은 공룡 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하고 믿기 힘든 생명체 중 하나였습니다. 11번 테레즈노사우루스. 만약 여러 동물의 일부를 이어붙인 것 같은 공룡이 있다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외모가 독특합니다. 목이 길고 머리는 작으며 배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룡은 엄청나게 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레지노사우루스의 각 발톱은 거의 1m에 달합니다. 마치 거대한 낫이 손에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공룡을 처음 보면 누구나 굉장히 위험한 포식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공룡은 식물만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처럼 육식공룡 그룹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공룡은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나운 사냥꾼이 되는 대신 긴 목과 큰 배를 가지게 되었죠. 이것은 잎과 식물을 먹기에 더 적합한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공룡은 긴 발톱을 사용해서 나뭇가지를 아래로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에 더 쉽게 닿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처음 이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룡의 발톱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 바로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은 일반적인 공룡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룡은 거대한 새와 나무늘보, 그리고 괴물의 혼합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공룡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공룡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들은 이 공룡이 얼마나 독특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공룡들 중에서 테레지노사우루스는 선사시대 세계에서 가장 어색하고 가장 이상한 모습을 가진 공룡 중 하나입니다. 12. 데이노케이루스. 처음 보면 이 공룡은 뭔가 잘못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여러 동물의 다른 부위를 이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이 공룡에 대해 정말로 알았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엄청나게 큰 팔이었습니다. 처음 화석이 발견됐을 때 2개의 거대한 팔만 있었죠. 그리고 이 팔의 발톱이 너무 길고 커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아주 사나운 포식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면서 데이노케루스의 진짜, 실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룡은 정말로 매우 독특했습니다. 다른 수각류 공룡들처럼 빠르고 무서운 사냥꾼이기보다는 이 공룡은 오히려 오리, 낙타, 그리고 공룡이 섞인 것 같은 이상한 거대 동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공룡은 팔이 길고 발이 넓으며
몸집이 크고 무거웠습니다. 등에는 낙타혹처럼 솟은 부분이 있었고 머리는 오리부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공룡은 빠르게 달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 공룡은 몸에 비해 다리가 짧아 움직임이 무겁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고기 외에도 다른 것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룡이 식물과 물고기도 먹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공룡은 잡식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팔은 큰 배와 독특한 부리는 이 공룡의 식사 방식에 적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이 이 공룡을 더 연구하면서 이 공룡의 거의 모든 신체 부위가 독특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팔이 매우 크고 발이 너무 넓었습니다. 등이 높은 것은 척추에 긴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나머지 몸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공룡 세계의 실험적인 버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은 과학이 발견한 가장 이상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9번째는 아마르가사우루스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목이 긴 공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룡의 목을 자세히 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의 목 뒤에는 위로 솟아오른 두 줄의 긴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에 거대한 스파이크가 달린 공룡 같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가시들은 바로 이 공룡의 척추뼈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실제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 동물이 살아있을 때 그 가시들 사이의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그 스파이크들 사이에 얇은 피부 세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 그 가시들이 더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공룡의 목은 정말 독특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이 긴 공룡들은 단순하게 보입니다. 긴 목, 긴 꼬리, 큰 몸통이죠. 하지만 아마르가사우루스는 마치 목에 자연스러운 갑옷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사납고 더 극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초식 공룡들과 비교해도 말이죠. 그리고 이 공룡이 가장 큰 용광류 공룡 중 하나는 아니지만 그 독특한 목 덕분에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루엣만 봐도 이 공룡을 평범한 공룡으로 착각하기는 어렵습니다. 8번, 니제르사우루스입니다. 이 공룡은 선사시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입을 가진 공룡 중 하나입니다. 처음 보면 평범한 목이 긴 공룡처럼 보이지만 머리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이 매우 넓고 턱 앞부분에 작은 이빨들이 가득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공룡은 대부분의 공룡보다 훨씬 많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점은 현재 사용 중인 이빨 뒤에 새 이빨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빨이 닳거나 부서질 때마다 빠르게 새 이빨로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빨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공룡을 종종 진공청소기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이 공룡의 입의 진짜 목적은 땅 가까이에 있는 식물을 빠르게 먹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이 긴 공룡들처럼 높은 나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공룡은 음식을 찾을 때 머리를 자주 아래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는 대신 주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매우 가볍고 얇았기 때문에 더욱 독특하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몸에 비해 머리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니제르사우루스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공룡의 몸은 일반적인 용광류 공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룡의 얼굴은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낮은 식물을 하루 종일 빠르게 먹는 것이죠. 7번, 코스모케라톱스. 뿔이 있는 공룡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세라톱스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머리를 보면 거의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머리가 뿔, 곡선, 그리고 뾰족한 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머리에 장식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진짜 공룡이라기보다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생물처럼 보입니다. 이 공룡은 미국 유타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룡은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하지만 더 유명한 뿔 델랄린 공룡들과 비교하면 훨씬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위에 뿔이 있습니다. 머리 뒤에 있는 큰 판, 즉 프릴의 옆쪽에는 돌출된 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이 단순하지 않고 곡선과 뾰족한 부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실루엣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가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공룡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뿔 달린 공룡들은
한두 개의 뿔만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하지만 코스모세라톡스는 머리의 거의 모든 부분에 각각의 장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중 대부분이 싸움이나 방어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독특한 머리는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공룡들이 자신의 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짝을 유인하기 위해 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동물들이 화려한 깃털이나 큰 뿔을 이용해 과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이렇게 독특한 머리는 아마도 이 공룡의 사회적 생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부의 정확한 모습이나 뿔을 덮고 있던 부분이 살아있을 때 어땠는지 등 몇몇 세부 사항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석을 보면 이 공룡이 공룡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머리를 가진 것 중 하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진화가 뿔 달린 공룡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6번째, 이치. 이번에는 정말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공룡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공룡의 독특한 날개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날 수 있는 공룡들은 새와 연결되어 있고 깃털을 이용해 날아다닙니다. 발굽니다. 하지만 유치는 다릅니다. 이 공룡도 깃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룡은 박쥐의 날개처럼 얇은 피부막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공룡은 공룡, 새, 박쥐가 한 몸에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룡은 목록에 있는 다른 공룡들에 비해 매우 작지만 진화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다른 공룡들이 점차적으로 진화해서 현대의 새로 변해가는 동안 이칠은 다른 방법을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깃털, 날개 대신에 말이죠. 이치류는 막 날개를 지탱해주는 독특한 뼈가 손목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룡들과는 정말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마치 자연의 실험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이치가 얼마나 잘 날았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치가 오늘날의 새처럼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무에서 나무로 활공하는 데 더 적합했을 것이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치 날다람쥐의 공룡 버전 같죠? 하지만 이치가 정확히 어떻게 날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치의 방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이치가 공룡 고생물학에서 가장 이상한 발견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5번, 마이크로랩터. 공룡 중에 날개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의 날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랩터는 다릅니다. 팔에 날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네, 4개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이상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랩터는 다른 공룡들에 비해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 선사시대 동물들이 어떻게 날기 시작했는지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화석에 따르면 이것은 앞다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긴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다리에도 깃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상상해서 만든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정말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원된 모습을 보면 추가로 날개 한 쌍이 더 달린 작은 랩터처럼 보입니다. 긴 꼬리가 있고 깃털이 달린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공중에서 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이동할 때 공중을 활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현대의 새처럼 날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4개의 날개를 이용해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마치 날다람쥐처럼요. 하지만 공룡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공룡은 작지만 여전히 포식자였습니다. 이것이 먹이를 먹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새, 물고기, 작은 포유류 같은 작은 동물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보세요. 4개의 날개를 가진 작은 공룡이죠. 그리고 사냥을 하면서 공중을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랩터의 화석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른 선사시대 동물들에 비해 이 공룡의 실제 모습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은 비행 진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룡 시대 진화가 많은 독특한 실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새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4번, 바하다사우루스. 긴 목을 가진 공룡은 이미 많이 발견됐지만 바하다사우루스는 목에 무기가 내장된 듯 보입니다. 처음 보면 이것은 평범한 초식 공룡처럼 보입니다. 긴 목, 긴 꼬리, 큰 몸집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목을 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목 위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긴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긴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들은 거대한 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몸의 앞쪽을 향해 뻗어 있죠. 마치 목에 붙어 있는 자연스러운 울타리 같습니다. 이 공룡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공룡 세계 전체에서 가장 독특한 목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목에 가시가 있는 공룡들은 가시가 뒤쪽을 향해 있지만 바하다사우루스의 경우에는 가시가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독특하게 보입니다. 목 전체가 마치 경고 표지판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단한 덮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공룡이 살았을 때 가시에는 단단한 덮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뼈만 있었다면 쉽게 부러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뿔 같은 덮개나 가시 위에 단단한 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룡의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공룡의 목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이 공룡의 머리가 그렇게 거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굴은 오히려 얇고 작기까지 합니다. 극적인 목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룡의 전체 몸을 보면 머리가 나머지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긴 가시 뒤에 있는 가느다란 얼굴. 그래서 바하다사우루스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은 단순한 긴 목공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화가 이 목을 변화시켜서 더 위험해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식 공룡들보다 더 독특합니다. 세 번째, 산마샤카사우루스. 많은 육식 공룡들이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샤카사우루스는 이빨이 이상하게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이상한 공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화석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공룡은 다른 테로포드 공룡들에 비해 작았습니다. 몸 길이는 약 1-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아도 얼굴이 정말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의 입 앞쪽에 있는 이빨들은 일반적인 공룡처럼 위로 향해 있지 않고 대신 바깥쪽과 앞쪽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룡의 이빨은 앞으로 튀어나온 듯 보이며 두개골을 처음 보면 입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화석 손상이 아니라 실제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이 더 많은 완전한 골격을 발견할수록 이 공룡의 입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공룡의 앞니는 길고 끝이 약간 굽어 있어서 갈고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 이빨에 대해서는 이 이빨들은 더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니와 뒤쪽 이빨은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앞니는 작은 동물을 빠르게 잡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 이빨은 먹이를 찢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물이 도마뱀이나 작은 척추동물 같은 작은 먹이를 먹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쉽게 잡을 수 있는 동물들도요. 특이한 이빨 외에도 이 공룡의 두개골은 길고 낮았습니다. 머리가 두껍거나 무겁지 않았죠. 다른 육식 공룡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니가 눈에 더 잘 띄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날씬해서 뭔가를 숨길 데도 없었죠. 이상한 얼굴도 잘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공룡을 보면 정상적인 포식자라기보다는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마치 진화가 실험을 해본 것 같죠? 먹이를 잡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몇 세부 사항들은 완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입술과 잇몸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도 논란이죠. 하지만 화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공룡의 이빨은 실제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마샤카사우루스는 공룡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입을 가진 공룡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넘버 2 하이스카랩터. 랩터 공룡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벨로시레파를 떠올립니다. 빠르고 사납고 짧은 다리를 가진 모습이죠. 그리고 사냥감을 쫓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스카레터는 일반적인 랩터의 모습과는 달라 보입니다. 처음 보면 말이죠. 이 공룡은 물가를 좋아하는 특이한 새처럼 보이지 공룡 포식자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되어 곧 유명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본 가장 이상한 랩터 중 하나입니다. 이 공룡은 거의 모든 신체 부위가 독특하기 때문이죠. 이 공룡은 목이 깁니다. 얼굴도 길고 얇으며 입에는 앞쪽에 작은 이빨달들이 가득합니다. 옆모습을 보면 그렇죠. 이 공룡은 백조, 악어, 그리고 랩터가 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공룡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룡은 일반적인 랩터 공룡들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랩터들은 몸집이 작고 목이 짧습니다. 하지만 할스카랩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길고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물에서 먹이를 찾는 동물처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공룡의 주둥이 구조도 독특해서 물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반수생, 즉 부분적으로 물 근처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육상 포식자와 수중 사냥꾼의 조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룡이 실제로 물 생활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일부 연구자들은 완전한 수중 사냥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공룡이 실제로 물에서 사냥할 줄 알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 행동이 완전히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화석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룡의 몸은 매우 독특합니다. 목이 길고 머리가 얇으며 팔도 일반 랩터와는 다릅니다. 이 공룡은 랩터 패밀리의 상징인 낫 모양 발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몸의 거의 모든 다른 부분은 마치 다른 종류의 동물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당신이 옛날에 호수가에서 이 공룡을 봤다면 이게 랩터 공룡이라고 바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빨과 킬러 발톱을 가진 이상한 물새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룡은 공룡 시대의 가장 특이한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1위는 에피덱시프테릭스입니다. 거대한 공룡이 아니어도 충분히 독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에피덱시프테릭스는 크기가 작지만 모든 공룡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게 생긴 것 중 하나입니다. 처음 보면 이 공룡은 작고 깃털이 달린 생물처럼 보이는데 꼬리가 아주 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꼬리에 난 긴 깃털들이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과시용, 장식처럼 달려있는 거죠. 이 공룡은 중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초기의 증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몇몇 공룡들이 깃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멋을 내거나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공룡의 모습이 독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공룡은 작은 몸집에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몸에는 깃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꼬리에 달린 아주 긴 리본 모양의 깃털입니다. 마치 등 뒤에 긴 리본이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새처럼 완전한 비행용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 공룡은 더욱 독특해 보입니다. 마치 진화가 비행보다 스타일을 더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이 공룡의 얼굴도 독특합니다. 입 앞쪽에는 긴 이빨이 나 있고 턱의 다른 부분에는 거의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을 보면 작은 새와 독특한 파충류가 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공룡 깃털의 정확한 색깔을 알지 못합니다. 화석을 보면 이 공룡의 꼬리가 정말 극적으로 생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짝을 유인하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쥐라기 시대의 공작새와 비슷하죠. 그것이 바로 에피덱시프테릭스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은 몇몇 공룡들이 잘나게 되기 전부터 이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시나 사회적 행동을 위해 장식용 깃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공룡의 외모에 대해 실험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조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